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 강한 상승을 보이며 시작한 우리 증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중동 긴장감이 다시금 부각되는 우리 시장인데요. 현재 시간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장중 차익 실현이 계속되면서 현재 시간 0.06% 내린 5,446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이 강하게 이뤄지면서 1.43% 내린 1,03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잭팟으로 5,500포인트를 되찾고 5,600포인트 탈환까지 노려봤던 코스피입니다. 다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중동 불확실성도 부각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에 하락 전환까지 하면서 현재 시간 0.04% 내린 모습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도 상승 출발한 뒤 1,067포인트 선까지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는 하락 전환이 이뤄지더니 낙폭이 계속 커지면서 현재 시간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는 코스피입니다. 개인이 장중 매도 전환을 보였었는데 다시금 매수로 나서면서 현재 시간 688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시간 다시 쌍끌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1,200억가량, 1,700억가량 각각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홀로 사들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750억 넘게 순매수 보이면서 지수 방어해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270억 원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장중 매도 전환에 나섰고 개인 같은 경우도 24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소폭 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동 협상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510원 부근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은 0.03% 내리면서 1,50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LG전자는 1분기에 23조 7,330억 원의 매출과 1조 6,73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와 32.9% 증가한 수치로 매출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생활가전과 TV 사업에서 각각 1,711억 원과 2,6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2016년 이후 9년 만에 마이너스 실적을 냈는데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남미 등에서 생산을 늘려 선제 대응하는 등 충격을 최소화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견조한 전장 사업을 기반으로 LG전자가 액추에이터를 비롯한 산업용,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며 주 액추에이터 솔루션 공급사로서의 기대감도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간 LG전자의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현재 시간에는 조금 낙폭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2.1% 하락하면서 10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재건수의 반도체 투자 사이클 재개까지 맞물리며 삼성 E&A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카타르 라스라판의 LNG 기지와 바레인의 밥코,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정유 가스 시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과거 해당 프로젝트의 시공 이력을 보유한 삼성 E&A가 향후 본격화될 재건 사업 발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에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반도체 공장 등 하이테크 인프라 발주가 재개될 것이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기업증권은 삼성 E&A의 1분기 영업이익이 2,115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1,958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전자가 쉘퍼스트 전략을 내세운 만큼 수주 및 공사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동 재건에 따른 수혜가 국내 건설사 중 가장 클 것이라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 E&A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오늘 다시 경신한 삼성 E&A인데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1.75% 오른 4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이 해외 성장세를 바탕으로 1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달바글로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795억 원, 영업이익은 43% 증가한 431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매출은 15%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 매출이 9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미 지역은 아마존에서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 순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여러 제품이 아마존 판매 상위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분기 매출 성장률은 업종 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률의 추가 개선은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이익률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간 달바글로벌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바글로벌이 현재 시간 4.75% 오르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15만 9,1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협상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미 국방부의 기자회견까지 취소되면서 불안감이 다소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장 초반보다는 상승세가 약화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기업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우리 시장인데요.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십시오.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오전에는 분위기가 꽤나 좋았는데 이제 12시 지나고 오후장에 들어설면서 약간씩 시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축에는 이란 전쟁에 대한 앞으로의 추이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축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반도체, D램 가격의 이런 계속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인가. 이 두 축의 싸움, 오늘의 파워게임이 있을 거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간이 오전, 오후 이렇게 어떻게 딱 약속한 것처럼 딱 지나니까 약세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오전에는 삼성전자 실적에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후장 들어서니까 이제 내일 오전 9시로 시한이 또 다가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유의 시간, 이걸 임박하다 보니까 또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란 쪽의 상황은 계속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은 그러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확인을 해보면서 이 반도체 쪽의 파워 여전히 강한지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보시죠.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KRX 시장 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저희가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일단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죠? 숫자 자체가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영업이익 40조 정도는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이 나온다면 한 50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50조 조금 넘게 나오면 정말 서프라이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도 예상 영업이익 1분기를 한 54조 정도, 맥시멈 가장 높이 잡는 축에 속하는 메리츠 증권의 예상치가 54조였는데 이것도 뛰어넘으면서 5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어쨌든 작년에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영업이익 한 40조 좀 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작년에 1년에 번 걸 1분기 만에 그냥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해결하고도 남는 수준의 훨씬 더 많은 돈을 57조 원이나 영업이익을 벌었다라는 잠정 실적이 나왔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180% 넘게 증가했고 작년에 1분기에 대비해서는 무려 750%가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도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 분기 매출이 100조가 삼성전자가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러면서 133조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삼성전자 측에서 잠정 영업이익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DS 부분이 역시 가장 좋은 실적을 견인하는 데 힘을 줬을 것이다. 메모리 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가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끌어올렸고요. 파운드리가 아직도 약간 아쉬운데 이것도 아직은 예상치입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요. 이제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만약에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메모리, D램, AI의 슈퍼사이클 이야기들이 있고 환율도 사실 좀 높은 것도 실적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분기나 올 한 해 전체적인 실적은 어떨까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1분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온 실적이 나왔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D램 가격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1분기에도 이미 지난 1분기에도 벌써 D램의 가격이 2배 100% 증가한 수치로 우리가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또 뉴스가 나왔죠. 2분기에도 추가적으로 D램의 가격을 30% 인상한다라는 삼성전자 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2분기에도 결국엔 D램 쪽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일단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키뱅크 측에서는 미국에서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었습니다.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요. 목표 주가를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00까지 제시를 하면서 키뱅크 측에서 좋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결국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건 전반적인 메모리 업황이 좋다라고 당연히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이크론만 돈 잘 벌 것이냐, 훨씬 더 기술 좋고 많이 팔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추론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브로드컴과 구글과 엔트로픽이 함께 협업을 해서 차세대 TPU 개발 또 공급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브로드컴과 구글은 TPU가 필요하고 그 TPU를 만들어주는 게 브로드컴이고 그것을 함께 쓸 수 있는 엔트로픽까지 결합을 해서 이제 TPU를 더 본격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겠죠. 더 많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그러면 브로드컴에 삼성전자가 HBM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고정적으로 이제 D램 쪽의 수요가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또 한 축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의 실적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좋은 뉴스들도 계속 지금 버무려지면서 삼성전자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의 스타트, 가속 구간이 시작됐다라고 KB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였잖아요. 작년에 4분기까지의 실적은 아직까지 이 D램의 슈퍼사이클이 반영이 안 된 것이었고 이제부터 1분기부터 57조가 나왔으면 2분기, 3분기, 4분기가 계속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 올해, 내년 이 지금 숫자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과열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지만 어쨌든 2026년 올해의 삼성전자의 총 연간 영업이익은 327조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7조, 하반기에 200조 이 정도의 예상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자, 엔비디아와의 지금 영업이익의 격차는 한 30조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예상치대로만 한다면요.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시총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올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오늘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또 리포트 봤는데 CT그룹과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삼성전자의 요 잠정 실적 보고 나서 매우 좋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실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전히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25만 원 이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조금 전에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2027년 내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지금 KB증권에서는 내년에 이 숫자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480조가 넘게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80조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구글, 알파벳이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애플 이런 빅테크들의 영업이익을 다 추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KB증권에서는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 세계 1위 한번 찍어보자라는 그런 뭐 희망 섞인 메시지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진짜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진짜 전 세계의 영업이익 1위 기업이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 좋은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오늘 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 뭐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또 다시 매도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 역사 평균적으로 지금 이 비율, 외국인들의 지분 비율이 지금 현재까지로라면은 거의 최저 수준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을 48.4%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언제까지 더 팔 수 있을까 외국인들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에 이런 저평가 구간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상황 이러면 다시 이제 어느 정도의 외국인들의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타이밍은 언젠지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들어올 것이 이제 임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어제는 조금 매수를 했고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은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수는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좀 매수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언제 바뀔지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과연 좋은 평가대로 주가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협상 시한 D-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또다시 석기 시대 경고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7일 오후 8시까지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면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리와 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를 4시간 내 파괴하는 군사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전체를 하룻밤 만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협상 시한도 하루 연장됐지만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상황이다. 미국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군사 옵션을 공개하며 양면 전략을 유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이 호르무즈 작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주둔 미군 규모를 과장 언급하며 동맹 부담론까지 다시 꺼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까요? 힘이 시장에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또 돈 되는, 또 수익 낼 수 있는 섹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박근호 위원의 선택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건설주를 주셨네요. 건설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건설주라고 되어 있지만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원자원과 관련된 이런 건설주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건설주가 사실 시장의 인기도에서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한테 많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주가 상승률로 비교하면은 만만치가 않죠. 네. 이제 건설주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원전, 그 다음에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이제 중동 전후 복구,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이 이제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지금 주가 흐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 이제 과거에 어떤 이제 뭐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건설사가 이제 해외 원전을 수주를 했을 때 특정 건설사들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건설사들 좀 다 분위기가 좋죠. 이게 이제 팀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한전 중심으로 이제 미국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출할 때 한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연히 두산이 주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설사 쪽에서는 현대, 그 다음에 대우, 삼성이 모두 함께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 전체 분위기가 이제 좋은 듯한 느낌을 주고 네.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원전과 관련돼서는 미국 이제 디벨로퍼서부터 이제 건설,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일관화된 이런 그 밸류체인 전반이 지금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원전과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의 문제지 이제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이미 떠난 것 같습니다.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국 이란 전쟁 복구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건설사 말고요. 그 특정 건설사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주를 좀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따 종목 얘기할 때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대림, DL, ENC 뭐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두 번째 말씀해주신 이란 쪽에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수혜를 볼 좋은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궁금하네요. 자, 종목들 하나씩 좀 먼저 체크해 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원전 쪽에서 이제 새로 떠오른 라이징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첫 번째는 네. 지금 사실 건설주가 많이 올랐지만 윗방향을 그렇게 크게 좀 남겨놓기보다는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건설주를 준비했고요. 네. 그중에 첫 번째 종목 이제 건설주인데 대우건설은 사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이벤트도 좀 있었죠.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도시정비 사업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의 수주액이 뭐 2조 원 돌파하면서 올해 실적을 한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원전을 건설했던 그 레퍼런스 경험이 있는 기업은 사실 두 기업밖에 없습니다.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 두 기업밖에 없는데 대우건설이 이번에 이제 체코 두쿠반의 원전 관련돼서 5호기, 6호기죠. 아직 본계약은 체결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곧 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원전 건설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은 3개로 늘어나고 이제 가장 막내 격인 대우건설이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와 관련돼서 작년 4분기에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있었죠.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들이 손실을 떨궈낼 때 그거를 몇 분기 혹은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누적으로 이제 손실을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우건설은 작년 4분기에 그냥 화끈하게 그동안에 밀린 손실 1조 1천억 원 정도를 작년 4분기에 한꺼번에 손실을 반영을 해버려서 네네. 일단 앞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 4분기에 집중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실적이 반영될 때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는 어떤 수주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손실을 좀 반영하는 부분에서 까이는 부분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싱가포르 철도나 우리나라 국내 이제 미분양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걸 한 번에 반영을 했다는 부분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 이 종목을 건설주 얘기를 할 때 얘기를 안 하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현대건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전 건설의 뭐 대장주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랍에미레이트 바카라 원전, 현대건설의 그 최대 원전 건설에 있어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3기에서 6기를 주 기기를 한 번에 건설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건설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정해진 금액과 정해진 공기 내에 완성을 하는 전 세계 가장 최고의 어떤 건설사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현대건설의 원전 얘기가 나왔을 때 좋은 점수를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중에는 이제 미국 정부 이제 DOE죠. 에너지부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식 승인받은 건설사라는 점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많이 올라온 현대건설, 대우건설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고 여전히 위쪽에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토픽 종목이 궁금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 되고 나서 재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너무 좋은 게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뭔가요? 네, 이미 좋아지고 있는데요. 삼성 E&A를 좀 준비를 삼성 했습니다. E&A.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좀 오늘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삼성 엔지니어링 여러분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했던 게 2011년도거든요. 네네. 2011년도에 왜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주가를 보였냐 하면 물론 그 후에 2016년도에 상장 폐지 적격 심사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졌었죠. 이제 삼성에서 도와줘서 상장 폐지는 좀 면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가 2011년도에 가장 높은 주가 흐름과 실적을 나타냈던 이유는 중동에서 이 플랜트 투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거든요. 한마디로 석유와 관련된 플랜트를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가 가장 많이 만들어줬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죠. 그럼 지금 이제 중동 재건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건물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중동의 어떤 석유와 어떤 시설 같은 게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준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 그걸 복구하는데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높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의 쉘 퍼스트 전략인데요. 쉘 퍼스트 전략은 말 그대로 그냥 껍질만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삼성 평택에는 P5나 이제 P6까지 나오고 있는데 P5 같은 경우는 이제 쉘 퍼스트 전략이라고 해서 차례대로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P5를 일단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은 이제 장비 집어넣고 바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 그게 바로 쉘 퍼스트 전략인데 이 속도전을 낸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공장 짓는 기업이 3개가 있죠. 다 이제 캐티오 매출 관련된 부분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E&A, 그다음에 삼성 중공업, 삼성물산 3개의 기업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다 짓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집행도 빨리 하겠죠. 그러면은 단기간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과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맞춰서 올해 1분기 예상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시장 좀 보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한 34% 성장을 한 영업이익은 한 2,10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조정을 좀 기다리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윗방향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전후 매수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딱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픽 종목 건설주 중에는 삼성 E&A, 중동 재건의 수혜도 있고요.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삼성전자의 수혜도 함께 받을 수 있을 핫한 이슈가 동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는데 좋은 자리에서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6만 원 체크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건설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지 박근호 위원님의 선택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돈 되는 섹터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역시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돈 되는 섹터로 골라주셨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은 잠정 실적이지만 나왔고 여전히 견조하고 앞으로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디자인 하우스는 사실 메모리와는 관계가 거의 없죠. 이제 파운드리 쪽만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키운다라고 하면 디자인 하우스 쪽에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냐면 우리나라 가온 칩스나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에이직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에이직 하우스인가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누군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파운드리가 만들어주겠죠. 삼성 파운드리, TSMC 파운드리 만들어줄 텐데 그들은 설계를 했을 때 파운드리에서 어떠한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팹리스들이 설계를 하면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걸 생산을 할 수 있게 설계를 좀 변경하고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 게 바로 그
디자인 하우스들이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수율이나 가동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도 앞으로 좀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디자인 하우스들 실적을 보면 실적 대비해서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의 실적은 어떠한 구조로 이게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 설계 매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주를 받는 거죠. 거기서도 돈을 받긴 하는데 만약에 퓨리오사가 설계를 누구한테 이제 맡긴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에 설계를 맡기겠죠. 맡긴 다음에 그 설계를 맡았을 때도 돈을 벌지만 그 퓨리오사에서 만든 이제 뭐 반도체가 되겠죠. 뭐 NPU 같은 거, 뭐 워보이나 이런 반도체들 생산을 될 때마다 이 디자인 하우스들이 돈을 따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디자인 하우스들은 돈을 버는데 지금 설계 매출에서 양산 매출 쪽으로 넘어간 딱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양산 매출 쪽으로만 넘어가면은 사실 매출이 굉장히 급속도로 높아지는 게 디자인 하우스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도 디자인 하우스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뭐 삼성전자 사실 메모리 쪽의 실적은 너무나 잘 나왔지만 파운드리 쪽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숫자도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시장에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종목 몇 개 좀 체크해 볼까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사실 그동안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이제 AD 테크놀로지죠. 네. AD 테크놀로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에이직 설계 이제 제조 전문 이제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설계하고 검증하고 생산까지 일괄 턴키로 이제 수행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가 다른 디자인 하우스 대비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식 파트너이면서 TSMC 파트너까지 경험을 했다라는 이제 두 양대 파운드리를 경험을 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없죠. 유일하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TSMC 파운드리를 두 개 다 모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고객사가 굉장히 좀 넓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우스들은 디자인 하우스들은 실적이 좀 안 나오는데 작년 3분기서부터 좀 소폭이나마 흑자로 턴을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온칩스를 좀 준비를 네네. 했는데요. 가온칩스 하면은 2단어가 나오면 사실 가온칩스가 상당히 많이 오르죠. 이제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면 가온칩스가 많이 오르는데 자율주행 반도체 설계에 강점을 지닌 이제 전문 기업이고요. 앞서서 이제 그 AD가 삼성전자 TSMC라고 하면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랑 ARM 공식 파트너라는 점이 약간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년도에 실적이 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지연이 됐냐면 삼성 2나노 이제 GAA라고 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부분이 좀 약간 딜레이가 되면서 늦춰졌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좀 실적이 안 났던 거를 회복을 하는 원년 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와 가온칩스,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종목으로 하나씩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탑픽 종목 하나 골라주시죠.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세미파이브를 준비를 했는데요. 세미파이브. 삼성 파운드리 앞서서 말씀드린 가온칩스나 이런 기업들도 이제 파트너긴 합니다만 네네. 삼성전자의 세미파이브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핵심 솔루션 파트너죠. 두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세미파이브가 그 만들어준 이제 칩이라고 해야 될까요? 퓨리오사의 워보이드 세미파이브가 세미파이브의 15나노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벨리온인가요? 거의 아톰도 세미파이브를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설계를 했죠. 이 기업들의 이제 워보이나 아톰 같은 칩들이 실질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미파이브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4년 전인가 22년도쯤에 이제 미국의 아날로그 비츠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지식 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충분히 세미파이브의
플러스 알파 이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주요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의 실질적인 그 어떤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기업인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아마 한 IPO 때 공모가 한 25,000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높게 시작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공모 가격 처음에 이제 상장 첫날에 시초가를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의 특징상 설계 매출은 이제 좀 약간 미미하고 그다음에 이게 양산 매출로 이루어져야지만 큰 폭의 어떤 수익과 매출이 늘어나는데 세미파이브는 이제 회사 내에서 밝히기로는 지금 매출이 한 1,000억대 정도 나오는데 우리 회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대로 이제 순조롭게 되면은 29년도까지 매출 1조 원 넘는다라고 자신을 좀 하고 있는 어떤 회사 쪽의 발표도 얼마 전에 있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협상하고 있는 쪽이 한 59군데 정도 된다라고 밝혔다라는 점 참고를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지금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현재가 전후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또 때마침 요 파운드리 관련해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저가에 할인된 가격에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왔으니까 잘 참고해 주셔서 종목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던 디램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 유통시장에선 일주일 만에 최대 30% 폭락하며 투매 조짐까지 나타났다. 중동 분쟁 장기화와 당이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영향이다. 여기에 일부 중고 제품 중심의 가격 붕괴가 겹치며 시장 불안이 확대됐다. 하지만 업계는 피크아웃은 아니다는 판단이다. 현물 가격 비중이 낮아 제조사 평균 판매 단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변수는 중국이다. 저가 디램이 글로벌 공급망에 침투할 경우 향후 완제품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압박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핵심 축은 변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용 고부가 메모리 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서버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실제 2분기 디램 고정거래가는 최대 30% 인상 전망까지 나온다. 현물은 흔들렸지만 돈이 되는 시장은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다. 자, 마켓 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뭐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뭐 상승 전환이 다시 되기는 했어요. 강보합권 수준이긴 한데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장중에도 벌써 코스피도 2번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또 상승 전환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더 부담을 받아서 1.2%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코스피 2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고 또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어쨌든 최근에 한 5, 6거래일 계속 좀 선물 시장에서는 요즘 좀 매수를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할지. 그런데 또 시장은 오전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환호하면서 좋았다가 점심시간 이후로 들어서니까 또 많은 종목들이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과연 뭐 이란에게 시한을 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스처를 나타낼지, 메시지를 던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불안한 상황, 불안감을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조금 더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온도 느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구 위원님과 오늘 시장의 온도 느낄 수 있는 종목,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뭐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역사적인 실적이기도 하고 분기 단위로 매출이 100조가 넘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뭐 예상했던 것도 다 뛰어넘었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전쟁 때문에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네. 이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믿음과 희망을 줬다. 뭐 전혀 뭐 이 소위 말하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세론이다. 뭐 그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결국 내일 트럼프가 설정한 데드라인, 우리 시간으로 9시죠. 오전 9시.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럴까요?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동의 없이 홀딩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내일 아침에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밀린다면 없으신 분들이라든가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정말 뭐 그냥 단순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어떤 다른 미사 욕구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쵸, 예. 그냥 뭐 아주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매출이 뭐 66% 영업이익이 755% 급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할 때 영업이익률이 60%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과연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나올까? 그런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78% 나왔다는 거는 10,000원어치 팔아서 10,000원을 팔면은 7,800원이 다 남는다는 얘기.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이 제조업체라는 어떤 이 글로벌 기업이 그렇죠. 네. 또 2분기 디램 가격도 30% 이상 또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미 쉽게 얘기하면은 10,000원이 20,000원이 더블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 20,000원에서 30%를 또 인상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공급받을 애들은 줄을 서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애들 중심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을 하겠지만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올해 예상되는 연간 이익이 뭐 200조, 300조 미만에서 300조에서 340조. 뭐 계속해서 네. 분기마다 이렇게 20-30%씩 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5배 내외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 뭐 아까 에코 브리핑에서도 엔비디아와 TSMC와의 시가총액도 얘기를 했지만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저평가라는 얘기 할 필요가 네. 없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전쟁이라는 부분이 뭐 조금 지지부진하게 내일 진짜 뭐 지옥을 만들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타코가 나올지 네. 아주 이란이 오히려 승기를 잡고 트럼프는 야 빨리 끝내자 협상하자 절절매는 양상인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진정이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흐름들이 될 때 뭘 제일 먼저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문 열고 뭐 들어가야죠. 듣도 보도 못한 네. 뭐 이러한 뭐 코스닥에 있는 IT 소부장 쪽들 사겠습니까? 이 삼성전자밖에 살 게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물량 뺏기지 마시고 뭐 조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아쉽지만 홀딩하시고 오늘 만약에 이런 일만 없었어도 최소한도 20만 원 이상은 안착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러니까요.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지난 3월 4일 날에도 그랬고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관련된 요 포인트들을 짚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삼성전자 일봉의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네. 이렇게 지난 3월 3일 날 급락을 하고 다음 날 이렇게 장중에 17만 원대 초반 자리에서 1차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추가적인 하락도 연출이 됐었습니다마는 21만 원까지 넘어갔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바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3월 31일 날에도 여러분들이 16만 원대까지 종가 기준으로 밀리긴 했었습니다마는
1시 반에 17만 원 내외에서 막 이렇게 흔들릴 때도 동의하지 마시고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고 그렇죠. 네. 대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죠. 불확실성이 워낙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다시 한번 뭐 여러분들이 내가 17만 원 오면은 사야지. 이제 이거는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또 조정 나온다면 저점을 좀 높여서 뭐 19만 원 이하, 18만 원 뭐 초중반 요 정도에 오면은 내가 물리더라도 1차 매수하고 만약에 진짜 뭐 18만 원이 깨져서 17만 원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땡큐 하면서 땡큐입니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 이걸 가질 필요가 있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은 오늘 뭐 삼성전자의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줬다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20만 원대 아래면은 이제는 뭐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좀 담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삼성전자 오늘 역사적인 실적 발표 후에 일단은 빨간불 현재까지는 켜고 있는 상황 계속 지켜보고 내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사실 3월 말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 SDI,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삼성 SDI가 요즘 굉장히 견조하고 평들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의 후각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다음 타자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고. 물론 삼성전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축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재단에서는 LMF와 에코프로 관련주들 그리고 셀 쪽에서는 LG엔솔과 삼성 SDI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는 것 같은데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 이제 전고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거. 빠르면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전고체와 관련돼서 단순하게 과거에는 전기차에만 적용이 되니까 너무 이 전기차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소형화하면서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수요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또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LFP 투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뭔가 새로운 또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 기업 에너지 기업과 함께 1조 5조 5천억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1분기도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본다라면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되지만은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기 위해서는 내년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ESS 쪽 부분이 계속해서 좀 더 실적이라든가 수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뭐 빠르면 영업이익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 SDI 뭐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이번 주에 좀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주 이 SDI도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서 31일 날 2차 전지 쪽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40만 원 초반 또는 살짝 밀리면서 40만 원도 깨진 그런 어떤 모습들도 연출이 됐었는데 어느덧 1차 목표가 47만 원을 그냥 가볍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14, 5% 정도 수익인데 지금 자리를 보면요. 네. 이제는 직전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조금은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수급들을 보시면 기관들 열심히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들도 뭐 삽니다.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 이 장대 음봉이 연출됐던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해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난 짧게 뭐 한 15, 6% 내 수익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하셔도 되고 신규 진입은 조금 한 템포 기다리시죠. 그래서 40만 원대, 45만 원 이하가 다시 내려오면 매수해도 좋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주봉상에서의 어떠한 그 모습들을 보시면요. 현재의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51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해서 놓여져 있으니까 이 51만 원이 돌파되면 오히려 탄력을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조금 더 롱텀으로 봐도 될 만한 그런 2차 전지 업황 자체도 또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책적인 네, 지원 에너지 믹스 이런 부분도 이야기, 네.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기다려 볼 만한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 뭐 시장에서 그나마 강한 게 딱 반도체 2차 전지 요거였는데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